안녕하세요. 부부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책이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 인생에서의 책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조금은 자녀 교육에 진심인 엄마의 영향으로, 그리고 아빠의 뒷선에서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해서 책에 둘러싸인 어린 시절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전집 종류의 책을 많이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조금 차분한 아이였어서, 반전은 물론 있지만 차분한 아이였어서 책 읽고 글짓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고 평범한 어린 시절을 상대적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교 시절에는 조금 변화가 찾아왔어요. 만화가 제 인생에서 정말 차지하는 바가 큰 존재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랑 나이대가 좀 비슷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공감하실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순정 만화에 홀딱 빠져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게임의 원작이 돼버렸죠. 지금은 리니지, 아르미안의 네 딸들 기억나시나요? 신일숙 작가, 원수연 작가, 한승원 작가, 이미라 작가, 이런 작가들의 만화는 거의 다 나오면 나오는 족족 용돈을 모아가지고 사고, 제 책장에 전부를 차지할 정도로 제 중고교 시절에는 만화가 정말 차지하는 바가 컸습니다. 나이가 나오나요? 그리고 대학 이후에는 때로는 필요한 책, 관심사나 어떤 거를 읽었더니 괜찮아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책들을 조금 많이 읽었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다양한 책들을 읽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 인생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책이 2권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정말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9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니셨던, 그때 국민학교를 다니셨던 여자분들은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혹시 아나스타샤의 나의 비밀 노트라는 그 책을 기억을 혹시 하시나요? 표지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경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명랑 동화 시리즈였는데요. 주인공 이름이 아나스타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이름이었어요. 미국인인데 이름에 컴플렉스가 있는 그런 아이였고, 이런 컴플렉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그냥 아이들이 보는 평범한 그런 동화였는데,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용은 솔직히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책의 구성상 한 챕터가 끝나면 그 뒤마다 2페이지에 걸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정리하는, 제목 그대로 나의 비밀 노트를 아나스타샤가 매 챕터마다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아는 아이가 있구나. 나도 해봐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 다이어리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이상한 그런 메모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일기 뒤편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를 매일매일 거의 일기를 쓸 때마다 적고, 좋아하는 거를 없애버리거나 싫어하는 거를 늘려가거나 이런 재미들을 많이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 시절 그 나이대 아이들의 자연스러우면서 특별한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재밌는 게, 지금도 다이어리를 정말 열심히 쓰는 편인데, 내가 해야 할 일과 더불어 내가 요즘 관심 있는 것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순간들, 난 이거 정말 싫어라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구분해서 메모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무엇인지를 조금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2번째 책은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읽는 인간이라는 제목인데요. 노벨 문학상을 탄 오에 겐자부로라는 그 일본 작가분의 책입니다. 독서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해주는 책인데요. 이분이 50년 이상의 자신의 독서와 독서를 통해 이루어진 인생을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생에 걸쳐서 읽어온 정말 고전, 보물 같은 그런 책들을 소개하면서 본인의 일화들도 같이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저는 솔직히 제목이 좀 멋지잖아요. 그래서 처음 읽기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잘 읽히는 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그래도 제 인생을 관통하는 중요한 책 중에 하나구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분의 독서 습관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독서로 인해서 이루어진 본인의 삶에 대한 성찰이 생각해 봄직한, 곱씹어서 여러 번 읽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제독 습관이 있는 분이에요. 책을 한 번 읽고 그냥 넘겨두는 것이 아니라 3년여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진 그런 원서들도 찾아 읽으면서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습관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건 인간의 정신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셨고요.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정말 마음에 들고 가슴속에 새겨야 될 것들은 외우기도 하고, 또 그 책의 구절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구절이요. 내 인생은 책으로 인해 방향이 정해졌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분이 권장하는 어떤 바가 뭐냐면, 독자들로 하여금 평생에 걸쳐서 읽고자 하는 고전을 찾아라. 특히 이거를 젊은 시절에 발견해두면 정말 좋다. 평생 그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역시 일적으로나 아니면 취미의 일부로서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제 인생의 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인생의 전체를 관통하는 책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조금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저도 제 소개를 조금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질문을 받아볼게요. 그쵸. 저도 제 주변인들이 저를 수학교육하는 수학교육 전문가이자 작가이자 강연가, 그리고 교집합 스튜디오라는 교육 채널 운영하는 교육 유튜버, 그리고 또 출신이죠. 서울대라는 거를 꼭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를 설명하는 걸까? 저도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솔직히 남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 안에서 행동을 하면 역시 서울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간혹가다 있으신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칭찬이지만 나를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되는데, 나는 그거보다 반전이 많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도 해요. 근데 아직은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해서 칭찬으로 잘 듣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3가지 키워드를 찾아봤는데, 일단은 외모에서 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실까요? 어릴 때는 더 좀 두드러지는 편이었어서 이것과 관련된 별명들이 되게 많았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코의 사이즈가 입하고의 비율을 봐서 조금 큰 편이에요. 네, 지금은 화장도 많이 하고 이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되게 두드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달려라 코바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이용렬 씨가 한참 굉장히 인기를 끌던 때였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저한테 별명을 지어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별명이 있다는 거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얄밉기도 하는 마음 동시에 고맙기도 하고, 어린 시절이니까 그렇게 동시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게 어떤 저를 떠올리는 하나의 키워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요한 키워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2번째는 저는 항상 다름을 추구했던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나는 남들과 달라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소소한 인생이 더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상대적으로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삶을 조금 살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를 조금 2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보자면, 옷차림이라던가 매니아적 기질을 조금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영상을 찍거나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옷 어디서 사셨어요? 오늘 옷 너무 예쁘게 입으셨어요? 이런 말씀을 가끔가다 칭찬으로 해주세요. 근데 그 칭찬이 저는 굉장히 너무 기뻐요. 제가 신경 써서
예뻐 보이고 조금 특이해 보이는 옷을 입었는데 알아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매니아적 기질이라는 건 어떤 거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좀 집중해서 좀 모으거나 그것만 생각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요. 좋아하는 건 확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확 싫어하고. 근데 이게 남들하고 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에 더 좋은 호를 느끼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프로 배움러입니다. 혼자서도 굉장히 잘 노는 편이에요. 굉장히 잘 노는 편이고,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방향의 특기, 취미를 살짝씩, 또 깊이 있는 것도 있지만 되게 얕게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정말 배우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PPT라던가 아니면 영상 편집 툴이라던가 이런 여러 개, 영상을 찍는다거나 이런 것들, 제 직업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을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른 채널에 나가서 살짝 나오기도 했는데, 제가 사실 조금 이런 말도 좀 더 잘하고 강연도 더 잘하기 위해서 연기도 취미 삼아서 조금 배운 적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그리고 좀 재밌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배우려고 쉽게 시도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희 남편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카약도 같이 타고 프리바 다이빙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 배우는 거를 사실 좋아하진 않지만 배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진 않고 남들이 권유하면 재밌을 것 같으면 바로 시작하는 그런 적극성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미나 관심사 같은 것들은 제가 예전에 사진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타로 카드도 배운 적 있고, 그리고 프랑스 자수라던가 이렇게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것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하고 싶은 것들, 플라멩고라던가 폴댄스라던가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 꼭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거는 터프팅인데 혹시 아세요? 네, 터프팅 이런 거인데요. 이거는 기회가 되면 체험부터 해서 꼭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고 싶은 꿈을 조금씩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저는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마음먹기에 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생이 꼭 재미만 있겠어요? 물론 힘든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슬픈 일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겠지만, 뭐든지 마음먹기에 달린 것.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다 인생 1회차고, 눈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재미를 찾고 한다면 충분히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관심사에 따라서 저는 책과 더불어 제 관심사가 제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요. 이 채널을 통해서 저의 다양한 관심사, 그리고 다양한 관점,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 책들, 그리고 다양한 인생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의 첫 영상으로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추천하는 제 인생을 관통하는 책들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저의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기획으로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